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의 1년간 중국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지수인데 올 하반기 11월 달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전국은 마이너스 0.50에서 마이너스 0.56, 수도권은 마이너스 0.61에서 마이너스 0.69, 지방은 마이너스 0.40에서 마이너스 0.43. 그래도 비교적, 지방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그래요.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비교적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은 마이너스 0.52에서 마이너스 0.56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 중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서울인데요.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9%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마이너스 0.95%로 화계동, 중계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는 마이너스 0.87%로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가 떨어지는 퍼센트가 0.99에서 0.87%,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3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간 하락률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이제 특징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인데, 이런 지역의 특징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싸다. 그렇죠?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싸다. 평당 가격이 싸다. 또한 매매 금액도 싸다.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창 집값이 상승할 시기에 이런 지역에 전세낌 투자, 즉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2년 전에 이런 지역 아파트 30평대를 예를 든다면 매매 금액이 4억대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 금액이 3억대니까 적게는 7천만원, 8천만원 가지고, 많게는 1억 초중반을 가지고, 이처럼 서울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 작년 하반기에도 이처럼 전세금 투자,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투자 금액이 더 증가가 됐죠. 왜냐하면 매매 금액이 이제 6억대, 7억대로 되고, 전세 금액은 이제 4억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좀 증가가 됐지만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은 1억대 안팎이었다. 따라서 전세금 투자, 소액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지역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본다면, 영끌이나 빚투를 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 그래요.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은 이쪽으로 한 경우. 지금 아니면 집을 영원히 사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영끌이나 빚투,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보험 대출을 이용하고, 부모님들한테 돈을 또 요구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빚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지역들이, 요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20대, 30대들이 이런 지역에 많이 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직장, 초년생들이 은행 빚을 왕창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케이스들이 이런 지역이 많이 증가가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에 의해서, 그렇죠. 다주택자,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등 세금 규제를 좀 했지 않습니까? 또한 대출도 안 되게 하고, 따라서 돈은 본인들이 되고 명의는 자녀 명의로, 즉 20대, 30대 자녀 명의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지역에 이제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세와 매매 갭 차이가 크지 않으니, 또 설령 매매를 가정한 실제 증여인데 매매 부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분이, 왜냐하면 이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으니까, 기본 공제 5천만 원 빼니까 혹시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추징당하는 세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 이쪽 지역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쪽 지역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쪽 지역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요. 서울 도봉구 32평 아파트인데요. 불과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4억대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최고 금액 7억 4천만 원, 또한 7억 3,500, 7억 3천, 7억 3천 이 정도 금액으로 매매 금액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언제?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사이로 해가지고 거의 3% 가까이 기준금리가 이처럼 급등하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그 정도로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은행 이자 부담이 실제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다가 대출 규제 DSR이고 세금 규제 그래요. 아직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고 양도소득세 이런 지역은 다 중과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수세가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없어요. 이러한 여파로 이제 매매 금액이 작년 하반기 최고 금액이 7억 4천만 원을 달리던 것이 이제는 5억 4천만 원에 실제적으로 중간 청수가 거래가 됐다는 거죠. 1년 사이에 7억 4천짜리가 5억 4천, 2억이 떨어졌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5억대 초반에 이런 금액으로 실제 매물들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 참 연걸 비투를 한 사람들,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자녀 명의로 추가 주택 구매한 사람들, 야 정말 난리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집값 하락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전세 가격 하락에 버틸 수가 없고,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에 이제 버티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요 금리 인상이 내년 초 중반까지 이어진다면, 야,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야, 조금 덜 먹고, 아껴 쓰고, 어찌 했든지 간에, 한 달에 수십만 원, 이 정도는 어찌됐든, 아낄 수가 있겠지만은, 집값이 2억이 떨어졌다, 1억이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견디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2년 전, 또한 작년에, 이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제 내년에 전세 만기가 세입자들이 지금 전세 금액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입자들이 2년 지나서 좀 더 싼 전세로 옮겨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존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세금 떨어진 만큼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갭 투자 한 사람들 싸다고 갭 투자 딱 1억 있는데 딱 1억치 갭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전세 금액이 5천만 원 떨어졌어. 7천만 원 떨어졌어. 떨어진 만큼 돈 주세요. 돈을 못 줘 이제. 그러니 이제 요게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 이자는 좀 버티겠지만 전세 금액 하락이 아마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정말 결정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지역은 대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난리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금리 인상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가격은 떨어지니 지금 당장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 한 중반기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지역의 경매 물건이 좀 더 내년도 중반기 이후부터는 아마 경매 물건이 숱하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아마 급매물도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정부의 적절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들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